오늘 강의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이걸 다루지 않았던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림프절전이라는 거는 아마 어디도 강의라든지 어떤 이런 게 나오질 잘 않은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제 대장암의 림프절전이라는 좀 독특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듣고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명확하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예전에 이제 저희가 소개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응급으로 대장암 수술을 받은 분인데 약 1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우리한테 처음 오셨는데, 미국에서 S결장암, 즉 구불결장암이 구멍이 나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에 림프절전이가 2개가 있었다고 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응급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간전이가 생겨가지고 안에 이 전이가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귀국을 해갖고 보니까 간전이가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개는 띄고 4개는 이제 고주파 치료를 우리가 했는데, 당시에 대장 수술을 받은 부위를 저희가 조금 더 잘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 조직 검사에서 약간 애매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절단면에 암세포가 약간 보인다는 이상한 얘기가 써 있어서 안 되겠다. 대장 수술 부위도 한번 같이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같이 띄었더니, 대장 수술 부위를 다시 띄는 일이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림프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림프절이 하나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후 이제 약물 치료하고 지금 거의 10년 다 됐는데 지금까지 뭐 재발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때 림프절 전이 하나가 남아있었던 장을 자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딘가 또 남아있었을 그럴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요분도 아마 그 림프절 전이의 이제 특별한 경우라서 제가 이제 첫 케이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장을 추가로 자른 표본인데요. 여기 보면은 까만 그 실이 보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수술받은 자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술받은 이 자국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대장을 자르고, 옆에 보면은 이제 여기 장간막, 장의 사이에 있는 막이라 그래갖고 장간막인데, 여기에 림프절이 이제 전이가 된 게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위를 우리가 수술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림프절이 하나 남아 있는 모양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도 물론 우리가 떼어냈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이제 문제 없이 잘 견디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이제 10년이 거의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완치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장의 약간 복습을 하자면, 대장의 길이하고 모양은 되게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대개 1.5m라는데 1.5m의 길이도 일정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대장암은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합쳐서 대장암이라 그러고, 결장은 여기 S결장, 구불결장까지를 결장이라 그러고, 여기 직장, 학문에서 한 15cm는 직장이라 그럽니다. 그 옆에 별표를 한 거는 항문암. 항문암은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이 대장암하고는. 완전히 세포 모양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암을 진단을 할 때는 항문암이냐 아니냐 이거를 직장암하고 구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과 항문암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암은 결장암, 직장암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네터라고 하는 학생들 해부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S결장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S결장이 이게 전형적이라 그러면 아주 짧은 사람, 약간 우측으로 도는 사람, 아니면 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도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더 복잡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환자분의 이제 CT 대장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S결장의 모양하고 조금 더 다르죠. 이런 형태도 있고 횡행결장도 이렇게 또 다릅니다. 이것을 대장만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기 S결장이 몇 바퀴 돌고 횡행결장은 조금 더 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다르듯이 대장 모양도 다 다르다 하는 거를 사진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장 모양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자, 어쨌든 대장의 상대적 구경을 갖다가 이제 외과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쪽 우측에 있는 맹장 쪽이 제일 크고 가면서 조금 좁아들면서 S결장까지 갔다 여긴 제일 좁습니다. 이 구경이 한 3cm 이하가 되고 다시 직장에서 커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넓고 직장이 크면 중간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자, 대장암 수술의 원칙은 뭐냐?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려는 대장에 혹이 있다 그래갖고 대장만 똑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 혈관 주위까지 우리가 띄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그럼 이렇게 보일 것이냐? 우리가 수술할 때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수술할 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혈관이 이 장간막이라고 하는 이런 기름 주머니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박리라 그러는데 혈관까지 박리를 해갖고 여기 암이 있다 그러면 이만큼을 띄어내야 되는 거죠.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도식으로 보면 이렇고요. 오른쪽 장은 이렇게 띄고 왼쪽은 이렇게 띄는데 혈관까지 띈다는 게 이제 중심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혈관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박리를 해갖고 혈관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찾아내서 거기를 끊고 거기서부터 이 안쪽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림프절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측, 여기 뒤에, 소장 뒤에 좌측이 숨어 있지만 좌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관, 이 대동맥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띄어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은 직장암이나 S결장은 어떠냐? 여기서부터 띄어가지고 이렇게 띄어내야 되는데 여기 림프절들이 있고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 뒤에 숨어 있는 이 부위입니다. 이게 지금 직장이고 이게 S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혈관 숨어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끊어가지고 이렇게 띄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 있는 림프절이 같이 띄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니까. 대장암 주위의 일정 범위의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해야 치료 목적과 정확한 병의 진행 정도를 알게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일정 범위의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 D1, D2, D3라는 말을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라는 거는 이제 다이섹션, 영어로 얘기하면 박리를 어디까지 하느냐. D1 레벨, D2 레벨, D3 레벨. 이제 3가 될수록 이제 점점 깊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일본 대장암 림프절 분류 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분류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림프절마다 혹은 부위마다 번호를 다 부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장 근처에 있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대장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고 파란색은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에 간 걸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세 번째 단계로 간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하얀 거는 그거보다 더 이제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거를 이제 하얀 걸로 표시를 해갖고 우리가 D2 보통 이제 D2 레벨까지 우리가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파란 데 있는 데까지 만약 대장암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이 있는 림프절까지 이렇게 띄는 걸 갖다가 D2라 그러고요. D1은 요 빨간 것만 있는 데까지만 띄는 걸 D1이라 그럽니다. D3라 그러면 여기 이제 대동맥 근처에 있는 이 림프절까지 노란색까지 띄는 거를 갖다 D3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를 지금 많이 따르고 있고 대부분은 D2까지 우리가 대장암 수술에 있어서는 D2까지 치료를 띄워주면은 이게 치료가 그래도 완벽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D3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일부 주장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D1, D2, D3라는 거는 이런 림프절이 멀어지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뛸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범위에 대한 설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쿄에 있는 국립암센터의 헤드인 가네미스가 이제 바로 그런 D2, D3 다이섹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문을 이제 2013년에 이 대장외과학회 잡지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잡지에다가 자기 연구 논문에다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표 하나짜리까지 간 거를 D2, 별표 둘까지 간 거를 D3라 그래가지고 이 D2와 D3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갖다 연구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왜 두 가지가 다르냐 하면은 요거는 해부학적으로 상장간막이라고 하는 장을 공급하는 그 혈관의 부위가 서로 조금 다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른다는 걸 갖다가 이제 구분해서 두 개를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파란색까지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 이게 정맥이거든요. 여기는 D2. 빨간색, 그러니까 동맥까지
우리가 박리에서 여기까지 띄어냈다 그러면 이건 D3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D2와 D3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많이 갈수록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자, 여기서 복강경 수술 장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장간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 막들이 다 장간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림프절들이 숨어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12지장이고 여기 요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게 여기서 잡아서 끊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들어 올리면은 이제 이 안에 림프절들이 이제 장간막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환자분 이제 거의 한 15년 되신 분 수술했던 건데 이 노란 부위 여기가 이제 장간막이 있고 이 안에 림프절들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S결장암 막혀가지고 전 대장을 다 띄어냈습니다. 그 장간막을 다 띄어냈는데 장간막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쪼그라들어요. 이게 우리 조직이라는 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장간막이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펴놓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넓게 아까 사진 보듯이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몸에 림프계라는 게 뭔가 하는 이제 그걸 갖다가 해부학 책에 나온 걸 제가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피가 심장으로부터 이 모세혈관까지 계속 돌고 있죠. 계속 돕니다. 도는데 거기서 피하고 피 중에서도 적혈구하고 혈장을 분리하는 일을 하루에 약 20리터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한 20리터 정도를 피 전체에서 전혈이라 그래서 전혈에서 적혈구를 제외한 혈장만 한 20리터가 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어나오면 어떡하냐?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걸 20리터 정도가 나오면 한 17리터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합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20리터가 빠져나왔다가 이 혈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럼 3리터는 어디로 가느냐? 3리터는 바로 이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은 앞뒤가 꽉 막힌 이런 그러니까 막힌 구조라 그러면은 이 림프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혈관하고 뚫려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3리터가 나온 액체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라든지 또 우리 몸에 쓸모없는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을 하다가 림프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소에 가서 모여 있다가 또 다시 몸을 통해서 목 근처에 있는 혈관으로 이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혈관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목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림프계는 뭐냐? 순환 체계와 면역 체계의 일부분이면서 그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림프관, 림프장기, 림프장기라고 하는 건 림프구, 흉선, 비장, 편도 이런 게 다 림프로 구성된 장기들입니다. 그 중에도 림프구가 가장 림프구가 제일 많은 곳이죠. 그 다음에 림프 조직은 뭐 점막 속에도 있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의 독소나 쓰레기 또는 혹은 원하지 않는 물질 제거를 돕는 그런 조직이면서 장기의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차적 기능은 우리 몸에서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갖다가 포함하는 그런 림프 구조, 림프구라고 하는 거는 백혈구의 또 하나의 이제 일종인데 림프구라고 하는 그런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을 여기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 혹은 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를 돕는 일종의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림프관 내 액체는 이게 사실은 열어보면은 액체가 맑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에서 흡수된 지방은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유 색깔을 뿌옇게 됩니다. 그걸 카일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불투명하고 우유빛을 띠게 돼요. 이거는 그 안에 이제 지방 조직이 들어간 겁니다. 지방. 그러니까 소장에서 지방을 흡수해갖고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색깔이 우유빛이 된다는 거죠.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장에서 흡수된 지방을 갖다가 전달하는 주 통로 역할을 이제 이 림프계가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뇌신경계에도 림프관이 존재하는데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골수라든지 혈관이 없는 상피나 연골 조직 같은 데는 림프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림프절은 뭐냐? 크기가 한 1mm에서 2.5cm 정도의 림프관 주행의 중간을 끊어주는 캡슐로 둘러싸인 구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목 근처에 감기 걸리면 이렇게 노돌노돌 튀어나오는 그게 림프절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만지는 거죠.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림프구라고 하는 그런 혈액 세포의 일종 혹은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몸에 들어온 물질들을 잡아서 거르는 역할, 또 몸의 방어 역할, 균이 들어오면 붓는 게 딱 막아주는 거죠, 거기서. 균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이제 그게 림프절이 하는 역할입니다. 림프절이 그런데 커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림프절이 비대하다는 거는 효과적으로 필터 역할, 그러니까 뭔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림프는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늦고 붓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싸우면서 커지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암세포가 들어와서 싸운다 그러면 암세포하고 여기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림프가. 그래서 우리가 림프절 전이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종양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림프구라고 하는 림프 구들이 있는 집합체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막고 있는 건지 퍼뜨리게 하는 통로인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거기서 일단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커지지 않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진 림프절이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문제가 있는 림프절들 제일 잘 만져진 게 턱이고 사타구니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유방 문제 생기면 겨드랑이에도 이제 림프절이 만져지고 합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생기면 딱딱하고 누르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림프절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염증 때문에 커졌냐, 아니면 이게 암세포 때문에 커졌냐,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림프절이 많이 분포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목 부위, 그다음 요 선을 따라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잘 만져진다는 게 이 사타구니 쪽, 혹은 사타구니 허벅지 쪽, 요런 데가 이제 겉으로 잘 만져지는 데고요. 나머지는 우리 몸에서 균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에 제일 많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기관지 옆에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공기 속에 좋지 않은 균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기관지 옆에 림프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우리 대장이나 소장에서 흡수된 그런 지방질을 운반하는 통로 쪽에 있는 대동맥 근처에 있는 림프절.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절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표면이나 소화기계, 호흡기계 쪽에 많이 분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림프관의 경로를 보면은 이 배 안에 있는 림프절들은 이게 양쪽으로 갈 것 같은데 주로 왼쪽 목 쪽으로 향해 갖고 여기 목 있는데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흉부 쪽은 좌우측이 다 갈 수가 있는데 배 안의 복부 밑에 쪽의 림프절의 방향은 여기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전이가 잘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왼쪽 목 밑에 쇄골 밑에 있는 림프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른쪽보다 왼쪽이 많은 이유가 이제 바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부 쪽에서 오는 림프절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간다? 왼쪽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호흡기라든지 기타는 전부 다 이제 오른쪽 왼쪽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부 쪽은 이제 왼쪽으로 주로 이게 통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통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대장암 주의 림프절이라는 건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뭐 이런 대장은 제가 없다 그랬지만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림프절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근데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 발개해서 손으로 찾아서 발개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색깔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진 절대로 않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수술할 때는 그냥 이렇게 혈관이 좀 비치는 정도, 뛰는 정도로 보이고 노랗게 보이고 여기 림프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커진 거가 아닌다 하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 띄워놓고 자 소장을 드러내놓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 기름주머니 같은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대장도 다 드러내놓고 이제 이거는 뭐 해부학 그거지만
대동맥이나 대정맥 앞에 림프절들이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게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실제 이렇게 보인다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부 쪽에는 이 림프관들이 이렇게 대동맥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왼쪽 목 근처에 있는 혈관 근처에 가서 혈관으로 이제 이게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거죠. 자, 대장암 병기는 이건 뭐 몇 번씩 보여드려서 알죠. 대장암이 점막에서 생겨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장벽을 뚫고 나가면서 림프절까지도 이렇게 암세포가 옮아가든지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 간으로 옮아가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병기가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대장암이 여기 있는데 림프관이 있고 혈관도 있고 한데 림프관으로 이게 옮아가려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얘는 커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만약 암세포가 여기까지 가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만 띄어버리면은 여기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치료가 잘 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일 많은 S결장암, 직장암의 수술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혈관 옆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여기 있는 림프절을 이렇게 다, 물론 여기 하나 있는 거 이걸 뭐 그냥 두고 나오진 않습니다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걸 박리를 해서 이렇게 긁어갖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까지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띄워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뭐 많이 보여드린 사진이긴 한데 직장암이 여기 있고 이게 항문 쪽이고 이게 입 쪽이라 그러면 이 노란 게 이제 장간막이죠.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림프절이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혈관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 옆면을 잘라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노랗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직장 주위의 림프절도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색깔이 여기는 회색빛이 돌고 있지만 이렇게 림프절이 보입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림프절 전이가 많이 커져 있는 게 많이 보여서 띄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또 수술해야 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림프절 전이로 의심되는 소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혈관까지 다 띄어놨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일단 끝이 난 겁니다. 뭐 더 띄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이제 혈관 근처까지 가서 우리가 띄었기 때문에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암의 전파 중에는 대장벽, 혈관, 림프관, 복막, 상처. 전에 이제 혈관을 통한 전이를 간전이, 폐전이는 말씀을 드렸죠. 대장암 전이 보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 이제 오늘 얘기는 림프절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건데 혈관을 통한 전이는 여태까지 앞서서 여름, 가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잠깐 정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전이는 여기 있는 대장암이 결국 혈관이 분포가 간으로 다 가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이 혈관을 타고 간으로 옮아가서 간에서 잘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은 정상간이고요. 오른쪽은 비정상입니다. 이게 간 전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 까만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다발성 간전이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 몸의 간은 정상적으로 이렇습니다. 갈비뼈 밑에 있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왜? 정상적으로는 갈비뼈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암세포가 생겨갖고 이게 커지면 이게 갈비뼈 밑을 커집니다. 그래서 간이 만져집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간이 만져진다고 하는 거는 간이 커졌다는 거죠. 무슨 원인에 의해서건. 자, 이런 분들 보면은 이 까만 게 전부 이제 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 커진 겁니다. CT 사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으로 가는 이 혈관 때문에 이 하늘색 혈관 때문에 대장암은 간전이가 많은데 직장암은 그러면 어때요? 직장암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혈관을 통해서 직장의 중부 이하의 직장은 이게 대정맥을 먼저 통하기 때문에 대정맥을 통하면 그 다음에는 심장으로 갔다 폐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전이가 좀 더 많다. 직장암은.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자, 간전인 병기가 이제 병이 다른 데로 간 거, 3기 이상의 4기부터가 이제 전이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간전이는 4기죠. 바로 이 병기로 치면 4기입니다. 근데 대장암 병기의 생존율은 두 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간전이가 수술이 됐을 때 생존율, 요거는 수술이 안 될 경우의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될 경우는 대개 많게는 2명 중 1명은 완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이제 대장암의 저겁니다. 그럼 간전이 치료법은 어떤 게?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수술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고주파 치료, 항암제 투여 이런 거는 이제 요새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방사선 치료도 일부 하기도 하고요. 핵의학에서 하는 동위원소를 써가지고 혈관에다 넣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요새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할 경우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수술 치료와 고주파 열 치료를 이제 섞어서 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근데 수술 시기는 언제 할 거냐? 절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항암을 먼저 한 뒤에 할 수도 있고 왼쪽 간이 작다 그러면 간문맥에다가 색전술을 시행해갖고 왼쪽 간을 키웁니다. 그래갖고 간을 키워가지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전이 절제는 정상간이 적어도 30% 이상은 남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래야 간이 기능을 할 테니까 정상간이 30%는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간이 제 기능을 또 해줘야 됩니다. 간이 간경화라든지 다른 간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30%보다 더 많이 남아야 되겠죠. 간전이 개수가 적어야 된다 그러는데 요거는 요새 별로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안 되고요. 간 위에 다른 곳에 전이가 없어야 된다. 이것도 요새는 뭐 그렇게 큰 고민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간 문부, 간의 그 입구 쪽에 림프절 전이가 옛날에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것도 뭐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전이에 절대적인 근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게 있냐. 다발성 복막 전이가 있는 경우에 대장암 전이가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 다발성, 그러니까 복막 전이 있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 장기의 간 위에 전기가 있는 경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또 변했고요. 간전지 유일하게 마지막 요 하나가 절제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괜히 이거는 이제 어설프게 수술하는 거는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요새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병원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병원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간전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거의 같고요. 뭐 이거는 대부분의 병원이 조금씩 비슷하고 조금씩 다른 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간에 남는 부피라든지 간 기능, 간경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생각해 갖고 가능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완전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간전이 요약을 하면은 최소한 간전이 수술을 한 분들 중 2명이나 3명 중에 1명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보조 치료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행을 권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 근거가 확실치가 않아서 아직 이 부분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전이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전이 요건 이제 눈송이처럼 보이는 게 이게 폐전이죠. 요거는 CT를 보면 이제 요렇게 여기서 보이는 흉부 사진에서 보이는 CT의 이 폐전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폐전이가 아주 다발성으로 하얀 것들이 많죠. 이런 게 이제 폐전입니다. 자, 폐전이는 진단 당시부터 폐전이만 있는 경우 혹은 대장암 수술하고 폐전이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약 40% 정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들 중에서 한 20% 내지 33%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T에서 보고 이게 폐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조금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폐암, 폐 자체에서 생기는 암, 혹은 양성결절. 양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염증성이나 무슨 옛날 결핵 앓은 거 같은 거의 후유증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면역질환 같은 데서도 폐결절이 올 수 있고요. 혹은 암은 암인데 대장암이 아니고 다른 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폐전이가 한 20개 있어서 뛰어서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이 조직검사를 얼려서 보니까 갑상선암이 나와가지고 이 갑상선암 전이구나. 대장암 전이가 아니고. 그래서 갑상선 치료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CT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대장암 전이냐 아니면 이런 다른 거하고 감별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폐전이는 감별이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어떤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이렇게 폐전이를 절제할 때 이런 경우는 좋지가 않다는 거를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개수가 적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법을 쓰느냐, 뭐 수술, 흉곽경을 쓸 수도 있고 위치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면 개흉을 하기도 하고 여기도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하고 냉동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는 하지 않지만 이것도 간처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방사선 치료, 뭐 사이버나이프라든지 양성자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전이종에 아까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방사선 동위원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럼 수술을 할 거냐? 저 4개나 5개 이하, 한두 개쯤 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성적은. 근데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좋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많으면 항암 치료하는 게 더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폐전이하고 간전이의 차이는 뭐냐? 폐는 재생이 되질 않죠. 간은 재생이 되지만. 그래서 폐는 자르면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아주 제한되게 조금만 떼어내야 됩니다. 많이 떼어냈다가는 나중에 폐가 없어지면 사람 숨을 못 쉬겠죠. 그리고 폐는 수술할 때 이게 짜부러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CT에서 간 수술처럼 조기가 있겠구나 하고 쏙 들어가면은 폐 수술하려고 싹 들어가면은 이 폐 흉곽경을 넣던 개용을 하면 이게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갖고 스펀지처럼 그냥 확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35%에서 55% 정도는 간전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2개 다 같이 떼어내주면 또 치료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장암입니다. 자, 폐전이 유학을 하면은 전이 개수가 적을수록 절제할 경우 간전이 유사한 완치율을 보이고 간과 달리 폐는 재생이 되지 않으므로 많이 자를 수는 없다는 거고요. 고조항암제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할 거냐 말 거냐는 아까 간전이도 결론이 안 났지만 폐전이도 마찬가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2개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 그리고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치료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폐전이 요약입니다. 지난 여름 가을에 했던 걸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이제 림프관을 통한 전파. 자, 이건 아주 굉장히 특이한 사진인데요. 폐전이가 아니라 폐의 림프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쫙 퍼진 걸 보입니다. 아까 대장암 폐전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모양새가 이렇게 어떤 그 혈관 같이 보이는 게 쫙 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폐전입니다. 폐전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게 폐전인데 다시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쭉 펼쳐진 것 같죠. 이게 대장암에 아주 드물지만 림프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신으로 쫙 퍼진 그런 형태입니다. 이 빨갛게 칠한 건 대동맥이고 요거는 대정맥입니다. 여기 콩팥이 양쪽에 보이고 여기 화살표로 한 요 가운데 이렇게 3군데 보이는 요게 림프절입니다. 정상적으로 여기 림프절들은 보이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림프절들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그냥 어디가 림프절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림프절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림프절이 서로 커지면서 그러니까 엉긴 거죠. 뭉치고 엉겨가지고 커져가지고 간문부 쪽에 가서 이렇게 림프절이 한 덩어리로 엉켜서 커진 겁니다. 이게 림프절전입니다. 자, 림프절이라는 건 아까 다시 이게 도식적으로 그러면 대장암이 여기 있다가 이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혈관 따라가는 림프절이고요. 요건 이제 간전이고 이제 조금 머리에 림프절 전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림프절은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림프절이 커지는 걸 본인이 만지는 거 외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는 환자 케이스를 한 3분 정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2012년에 다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으로 이제 용종을 제거를 했는데 1cm 크기 용종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띄워놓고 보니까 4mm 정도만이 암이었고 깊이는 0.5mm. 굉장히 얕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잘 띄워줬고 어떤 위험 요소, 림프관이나 혈관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다고 하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 10% 정도 림프절 전이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수술을 받으실지, 그러니까 지금 대장 수술을 받으실지 아니면 기다려 볼지 선택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10% 때문에 수술 받기 싫다고 기다려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CT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켜봅시다. 12년 2월 달인데 거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용종 제거한 겁니다. 이게 한 1cm 정도 되는 용종인데 실제 암은 여기 한 4mm밖에 안 됐지만 이걸 잘 이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이렇게 목을 딱 졸라맨 뒤에 지져가지고 딱 띄었습니다. 요 부위가 이제 띄어낸 부위죠. 근데 3년 6개월쯤 지났더니 S결장이 있는 부위 근처에 림프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조그맣게 림프절이 하나 있었는데 요게 한 3년쯤 지나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거 문제가 생겼구만. 림프절 전이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고
근데 어느 부위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트도 찍었더니 이렇게 아주 진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부위를 이제 찾아서 띄어야 되니까 정확한 부위를 띄어야 되니까 우리가 대장 내시경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3년 6개월 전에 띄었던 부위를 찾아갖고 거기다 표시를 해갖고 대장을 띄었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용종 띈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3년 6개월이 지나도 흔적이 보이죠. 약을 뿌려놓고 보니까 아 여기가 전에 띈 자리구나. 그래갖고 이 자리에다 이렇게 클립이라 그러는데 쇠조각 3개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어딘지를 엑스레이로 보고 수술하면서 이걸 만져가지고 앞뒤로 띄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띄어낸 거죠. 그럼 이 뒤에 이제 림프절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뒤에 이 장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림프절이 이분은 그럼 몇 개가 나왔냐? 2개가 전이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보조항암제 치료 6개월 받고 지금 12년에 이제 그러고 15년에 수술을 받은 뒤에 지금 5년 거의 다 지났는데 지금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처음에 수술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 있죠. 항암제 치료도 필요가 없었을 거고. 예, 그랬을 텐데 3년 6개월 만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나서 다시 재수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인데 작년 3월이죠. 2018년 3월 달에 영남의 어떤 병원에서 3기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보조 치료를 다 받았는데 다 끝내고 나서 좌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 쇄골에 림프절에 세포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 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작년 12월부터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암세포에 맞는 표적 치료제하고 항암제 치료를 갖다가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림프절 전이가 있는 부위의 이 CT 영상이고, 요게 CT에서 보이는 거하고, 요게 이제 그 PET에서 보이는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PET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차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는 암세포가 보이질 않고, 근데 16차부터는 이제 이분이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받지 않고 중단하기로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4차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찍은 CT하고 목 부위하고 PET인데 지금까지 암세포가 보이질 않아요. 일단은 다 사그러들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년 정도 지금 됐는데 이제 계속 지켜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 50대 남성 또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이죠. 6년 전에 S결장암하고 간 전이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동맥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듯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대장을 띄고, 그때 림프절이 12개가 이제 암전이가 있었고, 간 전이를 띄고 나머지는 고주파 열 치료를 해가지고 이후에 약물 치료 12번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의 S결장암 CT 소견이가 굉장히 크죠. 간전이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띄어냈는데 저기 대동맥 근처에 림프절 전이가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기 림프절 전이 보이고 여기도 림프절 전이가 보이죠. 여기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2년쯤 지났더니 그게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 대동맥 앞에 있는 림프절이 커지고 옆에 있는 것도 커지고 대동맥 옆에 있는 것도 PET를 찍었더니 이렇게 진하게 보이고요. 역시 PET에서 이렇게 2군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동맥 주위에다 방선 치료하고 약물 치료 12번을 또 했습니다. 자, 그 방선 치료 후에는 이렇게 조금 림프절이 조금 줄어든 듯하고 매끈하게 좀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또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죠. 약물 치료까지 다 완료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8월 달에 찍은 CT인데 뭐 그 상태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림프절이 이렇게 이제 사그러들고 약에서 사그러들고 방사선도 사그러들고 지금까지 조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림프절 전이의 그럼 이론이 뭐냐?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할스테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림프절을 타고 올라간다. 이게 이제 할스테드 모델인데 대부분의 고형암, 그러니까 위암, 대장암, 뭐 간암, 유방암 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D1, D2, D3라는 게
이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가니까 적어도 두 번째 단계까지는 최소한 띄워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이 이론의 근거인데, 문제는 또 다른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피셔 모델이라고 하는데, 암이 조기에 그리고 무작위로 이건 전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피셔라는 사람인데, 피셔 모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대장암이 있고, 이 녹색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할스테드 모델이라고 단계별로 옆에 거 갔다가 옆에 게 또 그 옆에 갔다가 조금 더 멀리 갔다가 멀리 간 게 아주 멀리 가는 이런 단계별로 처음에 여기 갔다가 정착했다가 또 그 다음 갔다가 정착했다 그 다음 또 넘어가는 단계별로 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거에 근거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피셔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처음에 혹이 있을 때 처음부터 아예 멀리 가는 놈도 있고 또 가까운 데도 갔다가 아예 또 멀리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 맘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도 있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가 뭐냐,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이 피셔라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림프절 절제를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병기를 알기 위한 거지, 그 림프절 많이 뛰었다 그래갖고 결국 변의 진행을 갖다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기가 되면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보조항암제 치료를 강력하게 권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제 우려죠. 바로 이겁니다. 이 피셔 모델에 근거해서 이제 보조 치료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림프절 전이에 이제 세포 모양으로 어떤 형태가 있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암세포가 이렇게 있고 림프관을 통해서 같은 색깔의 암세포가 가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암세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암세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세포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형태들이 다 다른 형태로 옮아갈 수도 있겠다. 근데 가장 의사들이 믿는 모델은 이 모델 3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것 자체가 균질적인 세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감기균처럼 변형된 것들이 있는데, 변형된 것들이 다 변형된 또 다른 변형 형태로 림프관을 타고 옮아간다. 이러니까 이제 치료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파란색에 듣는 항암제가 있는가 하면 그 항암제는 이 갈색에는 안 듣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죽고 여기는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암 치료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암 조직 세포가 대부분 모두 균일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의 저항성, 암의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2017년도에 재밌는 발표를 했는데, 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 이분들은 대장암에서 그 림프절하고 간전이에 있는 유전자들을 많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암세포가 원래 있는 암세포하고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는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발 대장암하고 다른 종류의 암세포가 약 3분의 2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종류의 암세포는 3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암의 림프절 전이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3분의 2는 되겠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셔 모델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연구를 한 거죠. 물론 이게 환자 한 17명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재미있고 조금 우리가 흥미롭지만 또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론이 지금 유전자 검사로, 유전자 이런 여러 가지 발전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이제 논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수와 원격 전이의 그럼 경계가 도대체 어디냐? 어디까지 우리가 수술하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 D1, D2, D3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할스테드 모델로 D2까지 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데, 이제 아까 우리 일본인 친구처럼 D3를 합시다. 좀 더 많이 뜁시다. 하지만 D3를 하자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이미 D3의 그 레벨의 림프절이 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뭐 전신으로 다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림프절 절제가 그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병의 진행 정도로 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두 개 어느 건지 지금 아직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D2까지 뛰면은
우리가 진행 정도도 알고 그 정도가 국소 절제의 경계가 아니냐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작위 전이를 보이키는 3분의 2 정도는 암은 조기부터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많이 퍼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그걸 띄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동맥 근처에 있는 거 띄면 여기 쇄골 밑에 있는 것도 띄어버리면 이거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이미 전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생겨났다고 했을 때 이걸 뛸 거냐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치료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아직 정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이에 대한 이 림프절이 발견됐을 때 목 같은 거는 쉽지만은 대동맥 근처 이런 거는 조직 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띄기가 조직 검사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 개수보다 그 비율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24개를 띄었는데 24개가 전부 다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러면 100%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많을수록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C 중에도 3기 C라고 하면 이제 최소한 림프절 전이가 뭐 7개 이상인데 7개가 넘어가고 뭐 10개, 20개 이렇게 간 사람들은 사실 간전이 간 경우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이게 금세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신은 다 퍼져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에 대한 논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치료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게 아직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도 않고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환자들처럼 좋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거는 이제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의 프로그램에서 그때 제가 나갔을 때 그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이라고 대장암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다른 암보다 전이와 재발이 잘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치료가 오히려 잘 되기 때문에 1차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오래 생존하다 보니까 많다는 이제 그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어쨌든 치료가 잘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팀들이 이제 간 수술팀, 뭐 폐전이팀, 뭐 이런 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수술법들을 적용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진 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장암센터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장이 사람마다 다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장관막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양한데 똑같은 수술이 될 수가 없겠죠.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대장 모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치료라는 개념이 수술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그 질문 올리고 답하는 우리가 이제 3,700분 정도가 지금 멤버가 들어와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질문들 많이 올리시고 있고요. 핸드폰 앱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센터에 이제 우리 유충현 선생, 백지 선생 같이 있고, 우리 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방사선 얘기했지만 우리 고영환 선생님 주로 하시고, 또 홍세민 선생님도 하시고, 또 방사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 우리 팀들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올해 또 매년 하던 국제 심포지움 10월 19일에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책도 요거 하나 또 번역반 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또 종양외과 의사 책도 우리가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은 강의가 사실은 들으시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림프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림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우리 몸의 림프가 어떻게 흐른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이해하시고 아, 치료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오늘 강의에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이제 저희가 올리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 들으신 강의를 다시 계속 들을 수 있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 올려놨고요. 지금 한 10편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암 원형. 제가 이거 50세를 40세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요새 50대도 많이 생기고 40대부터 검진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40대부터 여러분들 내시경 검사 꼭 받으시라고 권하고 있고 운동, 식생활, 그다음 변에 대한 관심, 우리랑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강의인데 여러분 장시간 동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또 행복하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